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또? 갑자기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잘못됐죠. 그럼요. 근데 일본은 거듭 역대 수상들마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시기가 이럴 때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의 발언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竹島について毅然と対応するというメッセージをぜひ高市総理から発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いくことに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대만도 모자라서 독도 문제까지 다카이치가 꺼내든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중국과 관련된 이 발언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 분석했듯이 전략적으로 의도된 발언으로서 국내 대내의 어떤 내부 점수를 포인트를 좀 땄다면 이 독도 발언에 대해서는 일본 정계 내부에서도 굳이 한국을 우리 편으로 우호적으로 끌어들여도 모자란 판에 그러니까. 다케시마까지 건드는 게 맞느냐라는 일본 내의 논쟁도 있는 발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대응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 정부 중에 누가 일본 수상 목 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씩 웃으면서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영토 문제는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이 나와도 우리가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요. 이렇게 되면 주변국들과 일본이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툭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럼 국제사회가 봤을 때 저 더러운 목을 치겠다! 라는 중국의 대응과 알겠다.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인데요. 여유 있게 말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 중에 어떤 걸 더 높게 사겠습니까? 자명하죠. 지금 독도 문제 나올 때마다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만약 일본인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 그쪽 입장 다케시마, 우리 독도. 우리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뭔 소리? 우리 정광태 땅인데. 씨 노래 부를 거예요? 노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설명을 하기.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럴 거예요. 필요가 없어. 네. 딱 이 얘기만 하면 돼요. 1868년에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해요. 신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런 다음에 태정관이라는 게 생겨요. 태정관이 지금으로 치면 정부예요. 정부가 일본 열도의 지도를 다시 그려요. 신일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시마네 현에도 지도를 그리는 사람을 보내요. 네. 거기 시마네 현에 갔던 지도를 그리던 사람들이 뭐라고 태정관에게 문의를 하냐면 상해 있는 2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어디 소속이냐라고 태정관에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태정관이 지령을 내려요. 이게 그 유명한 1877년의 태정관 지령인데 네. 동해상에 있는 2섬, 울릉도, 독도죠. 2섬은 우리 일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섬이다. 명심해라 라는 말까지 해요. 그럼 그렇게 해놓고 왜 자꾸 자기 거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건 명확해.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만든 문서예요. 태정관 자기네들 지령이라고. 역사인데 왜 자꾸 그렇게 날 줘? 그거를 지금 일본 정부가 꽁꽁 비밀 문서 보관소에서 넣고 공개를 안 합니다. 꺼내야지. 양심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도 논쟁이 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얘기 해야겠다. 너희들이 1877년에 너희들 손으로 쓴 태정관 지령 자기네들이 설명해 안 보십시오. 하려고. 게임 끝이에요. 외워놔야겠어요. 1877년. 1877년 태정관 지령. 네, 태정관지령. 아니 어찌됐건 이 중일 갈등 초반에 이렇게까지 이제 국제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확산되고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에 걸릴 거라까지는 이제 생각을 네. 못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기준, 맞아요. 우리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현명한 어떤 대처 방법이 있다면 어느 네. 정도의 어떤 스탠스일까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는 중국, 외교 안보는 미국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외교 안보는 분리될 수 없는 거거든요. 경제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익 우선을 하겠다라고 강조한 정권의 어떤 외교적인 방향은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중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한쪽에 경사되는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서.
독도 문제 왜 이렇게 일본이 그냥 주기적으로 자꾸 들고 나오느냐. 네. 이거 국제법상에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 인정하는 걸로 인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카이치가 아니래도 그 다음 나온 사람은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공소시효를 보내지 않도록 네, 계속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아주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이 시작된 그런 관계가 지금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기민하게 그리고 심사숙고하게 대응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전에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 같은 거 굉장히 세련됐고 대국적인 어떤 느낌도 나고 그런 것도 잘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죠. 또 그것이 중국 거와 대비되면은 한국 외교가 얼마만큼 지금 좀 대단한가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쪽에 경사되는 거를 하면 안 된다.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국이 지정학적 그 특성에 맞게 그냥 균형 외교를 좀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강대국을 짬에 끼워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 관계를 좀 다각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외교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또 한중 협력도 강화하는 방향에서 산토끼, 집토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제일 큰 교역국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도 편중하지 않는 그런 균형 외교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전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